인공지능 하면은 뭐가 올까? What's next?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 AI 혁명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중이거든 지금요. 있는 중인데 다음 찾았어요 제가. 로봇 혁명, 로봇입니다. 왜냐하면 AI가 로봇이 있었죠. 전에 있었는데 AI와 결합되면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의 옵티머스라고 로봇 2만 불짜리 2,700만 원짜리 앞으로 한 3년 안에 나옵니다. 휴머노이드형이에요. 공장에 일할 수 있는.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이런 세상에 왔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드디어 산책하다가 제 로봇을 미래 로봇의 이름을 정해줬어요. 미리 하라라고 그리스 말로 기쁨, 즐거움, 행복이죠. 이게 제가 또 23일 날 우리 그 제네 그룹 있잖아요. 또 박인주 회장님 프롬프 재단에서 AI와 로봇 시대 일자리에 대해서 그 세미나를 하나 참석하게 되는데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주제가 있다. 과연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뺏을 것인가? 한데 이런 주제는 이미 시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이 순간에 로봇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주에서부터 지하에서부터 바닷속에서부터 커피 만드는 거 왜 뺏는 거 아니더라는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일자리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거나 하기 싫어하는 일자리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개념도 달라집니다. 앞으로 미래는 볼 때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돼요. 인간은 문제는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다 로봇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로봇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과 공존하고 공생하는 시대다. 그래서 제가 과연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네덜란드 네안데르탈인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이겼죠. 어떻게 보면 공존하다가 몇십만 년 동안 우리 피도 섞여 있다고 그래요. DNA 속에 있는데 인류 역사에서 호모사피엔스 30만 년 역사에서 새로운 진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로보사피엔스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로보사피엔스로 진화합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다 로봇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런 세상을 상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To imagine is human. 상상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상상은 이루어진다. 오늘 매력이 멋진 강의 기대하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농업 인구가 6.25 때 한 50년 대는 거의 한 80%가 농업 인구였는데 지금 5%가 다 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로봇 기계와 앞으로 10년 안에 됩니다. 즐거운 일만 찾아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오늘 주제는 아주 참 재밌다. 매력인데요. 매력을 이렇게 강화세우면 요즘 매력 GDP 차도 반하고 매력 인간의 조건이 뭐냐 하면 뭐 자신감이니 자존감이나 이렇게 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 설레는 사람 있죠. 만나기 전에 설레는 사람, 이런 사람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윤은규 회장님은 현재 지금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이시지만 큰일 한 40년간 교육을 하셨어요.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원장 하셨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하셨고 지금 현재 또 백강포럼 또 운영하고 계시고 회장하고 계시고 그래서 자업은 한 30년씩인데 정경련에서부터 아주 명강이 나셨어요. 최고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모든 분야의 사람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국내 최고의 명품이었다. 골프도 잘 치시고 골프는 90%가 멘탈이에요. 그 멘탈이 없으면 골프를 못 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포럼에 와서 첫 번째는 평소에 저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정보도 교환하고 의견도 나누는 분들을 여기서 많이 좀 만났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력 얘기를 오늘 할 텐데 뭐 매력적인 장소, 매력적인 사람, 골프도 매력이 있으니까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비유로 어떻게 하느냐면, 100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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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충전과 방전이다. 자, 어떤 사람 만나면 충전이 돼요. 그리고 또 만나고 싶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방전이 돼요. 다음에 만나고 싶지가 않아. 골프를 한번 쳐보면 바로 끝나자마자 날 또 잡아. 언제? 뭐 가장 빨리 되는 거, 4명 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번 치고 나면 속으로 평생 안 만나는 게 자, 매력적인 사람은 충전을 시켜주는 사람이고 반매력, 반매력처럼 방전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생은 유한한데 나이가 자꾸 이제 한 살씩 먹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왕이면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다. 매력적인 모임에 가고 싶다. 매력적인 장소에 가고 싶다. 예술의 전당 왜 가는 거죠 이게? 기왕이면 거기 가면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매력 말씀드릴 거고 이미 2009년에 제가 매력이 경쟁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쓰기 또 한 5년 전부터는 강의를 했어요. 매력이 경쟁력을 강의하다 정리해서 쓴 게 2009년이니까 꽤 오래됐는데 사이사이에 이제 매력 그런 강의도 하고 일이 했는데 회장님께서 요새 협업 강의는 많이 하니까 이제 좀 다른 거 한번 어떤 애에서 제가 그런 매력 이렇게 해서 매력을 오늘 주제를 정했는데 사실 요새 강의는 뭐 95%는 콜라보레이션 강의가 95%고 5%는 뭘 강의하고 있냐면 X경영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X경영. X자 같은 경우에서 갑자기 늘어나지 않아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지금 빈도수가 언론에서 쫙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숙기 끝났어요. 4차 산업혁명은 거의 이제 황혼에 접어들고 그 다음번에 이제 5차 산업혁명이 될지 이름이 뭐일지 모르는데 저는 과감하게 이름을 한번 붙였습니다. X혁명 시대가 왔다. X혁명. 자, 트위터 X로 바꿨어요. 테슬라 X. 자, 그 다음에 X자 붙은 게 찾아보니까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엑스맨. 자, 그 다음번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또 크리스마스로 보면 그때 X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차고 있는 것이 KF21 4.5세대 우리 전투기인데 원래는 거기다 뭘 붙였냐면 KFX라고 붙인 겁니다. 미래 프로젝트는 X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명칭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라는 거는 미래, 미지를 또 얘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X가 있어요. X가 뭐가 떠오릅니까? 그랬더니 희한한 사람 봤어요. X 새끼가 떠오르다. 이것도 X로 써요, 사실. 근데 이 트위터를 X로 왜 바꿨을까? 자, 근데 이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는 지금 일론 머스크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부 X로 다 바꾼단 말이죠, 이게. 근데 트위터는 이미 많이 알려진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 한번 통째로 바꾸는 건 어마어마한 리스크와 비용이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그냥 과감하게 X 딱 끝난다. 왜 이러지 이거? 테슬라 X. 그러니까 테슬라 봇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내년부터 시판한다고 2만 불짜리. 근데 이걸 제가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이미 이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 자기 아들, 딸 이름도 다 히라보로 X를 다 붙여놨더라고요. 완전 X에 비친 사람이구나.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자, 그러다 제가 찾아냈습니다. 제가 무는 작업을 잘 찾아냅니다. 찾아낸 게 뭐냐? X의 뜻은 이거는 뭐냐면 이제 승수 시너지를 얘기하는 거구나. 제가 이제 MBA 공부할 때 경영학 공부를 처음에 원래 심리학을 한 사람이니까 감동이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죠? 이게 1 플러스 1은 2 플러스 알파. 경영은 경영 자원, 사람, 자금, 물자, 경영 자원을 모아서 잘 매니지멘트를 하면 1 플러스 1은 2가 나오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 근데 경영을 잘하면 알파가 2보다 더 크다. 근데 그냥 합쳐서 산술합산이 나오면 경영을 뭘 해요? 근데 경영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다양한 자원을 잘 모아서 이걸 관리 경영하면 시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경영은 플러스 알파를 얼마나 키우느냐에 따라서 타고성을 입증하는 거다. 째결치는 1 플러스 1은 2 플러스 알파가 일 때 알파가 뭐냐면 뭐 100 이렇게 내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속셈을 들여다본 거죠. 뭔지 알겠다. 이거는 뭐냐면
플러스 시너지가 아니고 곱하기 시너지구나. 자, 9 플러스 9는 18입니다. 9 곱하기 9는 81입니다. 무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더하기를 계속해 가면은 단순한 시너지가 나오는데 곱하기를 해가면 메가 시너지, 거대한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의 비밀이 뭘까? 왜 이게 가능할까를 봤더니 첫째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 이걸 잘 쓰게 되면 지금까지와 다른 시너지가 나오니 첫째는 이제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이고, 둘째는 제가 보니까 콜라보레이션. 자기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하고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키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뭐냐면 지금까지 남들이 해왔던 거를 엄청난 역발상 또는 상상력, 창조력으로 바꾸기도 하지만 영역을 바꾼 사람이죠. 이건희 회장은 자동차 산업은 기계공업이 아니고 전자공업이라고 앞으로 전자품이 다 들어가는 거야. 자동차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이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삼성이 자동차 만들면 돼. 이래서 삼성 자동차도 들은 거 아니에요. 물론 규모의 경제가 안 돼서 이제 손을 뺐지만, 근데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뭐냐면 기계공업에서 전자공업으로 정도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아니 그러니까 뭐 연료를 배터리로 전기차를 바꾼다. 이 근본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왜 남들이 다 하는 지구촌에서 하는 거야? 기술이 다 있는데 그리고 우주로 가면 될 거 아니냐. 우주로. 그래서 우주 비즈니스를 여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진짜 돈키호테, 21세기 돈키호테인데 스티브 잡스의 또 한 100배 정도 막강한 이분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쳤던 사람이 엘빈 토플러, 그 다음번에 잭 윌치, 몇명 캐릭터 인물 탐구에 대해서 아주 심리학적으로 미친 사람인데, 아무리 법칙 이런 논리가 있어도 그걸 주도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인물 연구를 해야 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뒤에 한동안 미쳤던 것이 이제 스티브 잡스였는데 지금 꿈에 나타나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어떤 날은 일론 머스크가 고맙고 어떤 날은 보면 불안하고 어떤 날은 악당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게 좀 아주 머리가 복잡해. 넷플릭스 시리즈가 됐어요. 이번에 저 평전이 나왔죠. 일론 머스크 평전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책이 잘 쓰여진 책이고 심리적 분석을 잘했어요. 자, 남아공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게 거의 제가 볼 때는 무지막지한 사람이 흥력가잖아요. 그런데 애가 학교 가서 학폭을 당해서 두드려 맞고 짜고 멍들어 오면 이걸 잘 이렇게 위로하고 다 풀어놓는 게 아니라 집에서 또 압박을 가는 거예요. 왜 맞고 다니냐 자식아. 그리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해서 다시 가정 폭력, 학교 폭력이 양쪽이니까 그 어린 나이에는 탈출구가 없어요. 자, 그런데 탈출을 어떻게 했냐면 묘한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책을 써있는데 뭐냐면,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억울하지만 그러나 내가 앞으로 힘을 키워서 슈퍼맨이 되면 그러면 나를 압박하는 분들도 혼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냐, 지구를 구하고, 이래서 상상을 해요. 상상. 이 상상력이 어마어마한 상상이죠. 이 상상을 하면서 그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살아야겠다. 죽을 필요 없다. 위축될 필요 없다. 그걸 끊임없이 학대당하고 끊임없이 상상하면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중에 이제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고 있다가 사업을 해서 지금 세계 1등 부자가 됐는데, 이거 심리학적으로 보면 좀 불안불안해요. 왜 불안불안하냐? 이제 되게 학대를 많이 당하고 이렇게 원한이 있는 사람들은 복수 심리가 있습니다. 속으로. 언젠가 한번 갚아준다. 이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가 뭐예요? 학폭당한 사람 나를 복수하는 거 아니야? 이게 속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과정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러시아에서 바로 발전소, 그 다음번에 기지국, 통신 기지국 다 때려가지고 통신망부터 마비시키잖아요. 원래 전쟁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냐, 우리 스타리트 있잖아. 스타리트 연결해가지고 바로 인터넷이 뭐 다 돼서 그걸로 작전하고 미국도 지원하고 하는 거죠. 그러더니 그래서 그때 보면 역시 이 사람은 인류의 구세주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크림반도에 이제 반격을 해가지고 대작전을 펼치는데 갑자기 스타일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노크레라고 미국에서도 야 키라고 이거 켜. 왜 이래? 그랬더니 더 이상 확전시키는 건 곤란하고 잘못하면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니까 나는 못하겠다. 아무도 나서버진 거예요. 한참 전쟁 중에 그러니까 유럽 국가 미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냐면 별짓을 다 압박을 다 해도 못하겠다고 이건 내 거야. 자 그래서 논란이 벌어졌는데 저는 심리학을 한 사람이니까 그 심리가 바로 뭐냐 보복심. 그럼 뭐냐 자기 과신입니다. 나 지금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미국 정부도 나 함부로 못해. 이거를 제가 볼 땐 스타링크를 쓰게 한 것도 과시고 그다음번에 이걸 끄는 것도 통신을 끄는 것도 자기 과시입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계속 돈을 더 벌. 지금 일론 머스크는 제가 볼 때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커집니다. 근데 앞으로 이 사람이 인류를 구할 구세주가 될지 아니면 오늘 마음 딱 변해가지고 어쨌든 나는 이것만큼은 복수를 반드시 하고 가겠어 라고 마음을 먹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지간한 나라는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사업체를 비교하면 힘이 게임이 안 돼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유엔은 힘이 없어지고 그런 초거대 기업들 몇 개가 합치면 지구를 들어다 놨다 다 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4차 산업혁명 끝났다고 보고 5차 산업혁명이 뭐냐 하고 봤더니 이게 바로 X혁명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우주로 가고 그 다음에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해저로 갑니다. 해저. 지금 해저를 부분적으로밖에 못 쓰는데 해저 주택, 해저 공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지금 해저에는 희귀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고 저도 이제 또 세미나를 하다가 며칠 전에 들어봤는데 뭐냐면 저 이재호 목사님 되시는데 신약 물질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신약 물질 지금까지 몰랐던 해저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나오게 돼서 그게 좋은 자산을 되는 그리고 또 이제 이장호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7년 안에 제가 볼 때는 2030년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끝날 것 같은데 7년 안에 집집마다 휴머노이드가 한 대씩 들어갑니다. 사람 닮은 로봇이 한 대씩 들어가서 이제 밖에 나갔던 사람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하고 밑에 들여다 주고 자 아리야 음악 틀어줘 뭐뭐 틀어줘가 아니라 야 노래 좀 해봐 기분 좋게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인간과 휴머노이드의 동거 물론 요새 뭐 강아지 이 고양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전부 뭐냐면 인공지능 로봇으로 이제 다 바뀌는 그게 인간과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바뀌죠.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명암이 있겠지만 이런 그 신문명이 전환돼서 모든 명암이 다 있었는데 명이 훨씬 크고 암이 작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좋은 시대가 다시 한번 또 열린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강의를 5%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매력 강의를 오랜만에 이제 회장님 말씀하셔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매력 강의가 되게 제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자, 제가 이제 올해가 40주년인데 강의하는데 젊었을 때도 강의하고 상담하고 또 대학 평정하는 학생들이 와서 뭐 상담하고 이렇게 등등하는데 공무원원장하고 수많은 질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실력은 있는데 억울한 게 많습니다. 실력이 있는데 승진이 안 돼요. 실력이 있는데 임원이 안 돼요. 실력이 있는데 사장이 안 돼요. 장군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하면 내가 실력은 있는데 이 실력이 뭐야? 그래서 거기서 뒤져봤더니 스펙이 좋아. 그 다음번에 뭐냐면 업무 역량이 뛰어나.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 몇 개씩 있어. 분명히 이거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보니까 분명히 실력이 있는데 안 되니 본인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 거꾸로 잘 되는 사람들은 뭘까 그러면 날로 뛰고 최고 이 뚝뚝 올라간 사람들 이 사람들 뭔가를 봤더니 실력만 극되는 게 아니구나 또 있구나 하는 걸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3력이죠. 3력. 첫째가 실력은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일 못하면 자기 성과 못 내는 건 끝이니까. 두 번째는 담력입니다. 담력이 없으면
평소에는 감정은 자고 있어요. 잘 몰라요. 평소에는 그냥 내공이라고 저 사람 내공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근데 감정은 언제냐면 결정적 기회와 결정적 리스크가 왔을 때는 단력이 평소에는 몰라요. 그래서 결정적 기회가 온 걸 잡으려면 단력이 있어야 되고 결정적 리스크가 왔을 때 그걸 잘 막아내려면 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 그게 단력이 없는 사람은 평소에는 몰랐는데 그때 다 놓치는 거예요. 그때 터지고. 자, 이번에 아시안 게임도 보니까 어때요? 금메달 딴 사람을 보니까 제가 볼 때 실력이 있으니까 따는 거지만 담력이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세리 마찬가지고 이 과거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담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 담력은 어디서 오는가 또 파고 들어가 봐야죠. 그랬더니 박세리 뭐 아버지가 무슨 공동묘지를 방에 끌고 가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 박세리 월 뭐냐면 그 가짜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 아버지가 좀 이제 와일드하게 강하게 키우긴 했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해요. 왜 심리학적으로 뭐냐면 적응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 임충식 회장님은 저 이제 공군장교 생활을 했는데 공군 교육사령부에 가면 담력 배양대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담력 배양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다리가 이렇게 높은 사다리가 있는데 이 간격이 꽤 넓어요. 이거를 이제 장교 교육받을 때 군복을 입고 그리고 그때 우리 기본이 카빈이었는데 카빈 소총을 들고 거기를 걸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제일 올라가서 밑에 쳐다보면 아찔아찔해요. 여러분들 그 고소공포증이 뭔지 아시죠? 아찔아찔한데 간격이 꽤 넓으니까 이걸 들고 더듬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시키는데 대부분 더 떨면서 잘 하죠. 떨면서 따뜻한 가는데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밑에 쳐다보면 주저앉아요. 그냥 자기도 그게 주저앉는다. 그때부터 주저앉으면 못 일어나고 쉬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려오면 그때는 뭐 장교생활 해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그러면 뭐 가차없습니다. 그 시절에는. 자, 잘 온 사람은 이쪽이고 겨 내려온 사람은 이쪽이고 이쪽은 일단 엄청나게 그때를 빠따 맞고 이제 자 그리고 다시 또 돌리는 겁니다. 그럼 또 더듬으면 또 맞는 거예요. 사살 때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뭐 아찔하게 눈에 불 번쩍나게. 그러면 몇 번 보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저거 보니까 동기생이고 나 친구인데 같은 부대인데 저는 뭐 되게 오잖아. 저놈도 하잖아. 나랑 못할 거 없잖아. 그 다음에 살살 조금씩 정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단기를 봤더니 사람 몸이 통째로 빠질 정도는 아니야. 좀 넓긴 하지만. 그리고 혹시라도 빠져서 친구가 잘한 사람이 빠지더라도 밑에 보면 안전망에 그물이 다 있어요. 아, 죽을 일은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신경 뭐 별상 가는 거. 설마 국가에서 장애교육시키는데 죽이게 하겠어. 하여튼 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힘을 내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걸 다 하고 나면 나중에 여름에 교육을 받았는데 막저 군복에 소금기가 이렇게 내리는데 근데 나중에 그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고 나면 안 내려오는 거 위에서 시원하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거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중에 막 왔다 갔다 이러고 야 빨리 내려와 그게 뭐냐면 이제 적응 훈련을 시키는 거지 행동과학적으로 이것도 담력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저도 이제 생방송 진행 오래 했지만 그리고 강의 뭐 청중이 한 뭐 500명, 1000명 뭐 대통령 앞에서 또 여러 가지 뭐 행사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그것도 하면은 자꾸 적응이 되니까 그런 훈련 방법이 있고 그러나 제가 찾아낸 게 또 뭐냐면 행동과학적 적응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윤리적인 사람이 담력이 센 거거든요. 무슨 뭐 간이 커서 간은 뭐 째어봐야지만 뭐 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호 목사님 간 부자고 당연히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정력이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양심적이어야 되는데 옛날에 저 TK들이 정치할 때 경북고등학교가 제일 막강했습니다. 경북고등학교에 고등학교 동창회 명부 자 그래서 이름 쓰고 회사 뭐 쓰고 주소 쓰고 끝에는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고 그때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이제 집 전화번호 이런 주소록이 동창회 명부가 있는데 그때 뉴스에 나왔을 때 기억나는데 누가 이거를 주워가지고 무작위로 사람들한테 그걸 연락을 했다는 거죠.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돈을 얼마 보내면 어떤 걸로 하겠다. 근데 꽤 많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꽤 많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면은 또 불법행위를 하든가 비윤리적인 걸 하든가 죄를 지면 남은 몰라도 자기가 짜네. 또 자기가 안다면서 속으로 찝찝한 게 뭐냐면 혹시 남도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떠오르는 게 있죠. 하늘도 알고 땅도 하는 거 아닙니까? 불안감이기 때문에 절대 단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돌아가신 어떤 분이 우리나라 언론계의 황제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낮술을 좋아하셔서 술만 먹으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 뭐 장관들 뭐 성원에서 앉아 있는데 술이 어느 정도 따가우면 갑자기 딱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계속 한 사람을 째려보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어요. 그리고 딱 목소리 떨어져요. 당신 그렇게 살지 마. 알았어? 안색 확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장관이? 언론사 회장인데 베이저에 당신 그렇게 살지 마. 무슨 딱 째려보니까 아까부터 계속 째려보더니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우리 가족이 잘못한 거. 마누라가 사고 쳤나? 부하 직원이 뭐였나? 최근에 내가 어디 가서 누구 만났지? 어디 갔었지? 그런 생각 다 했거든요. 그럼 고함하고 빠지니까 똑바로 하란 말이야. 소리 지르면 그 다음 말에 제가 여러 번 못 뵙겠는데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온 다음에 막 이제 자기가 뭐가 문제인가를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측근한테 물어봤어요. 뭐냐 이게? 여기 술 먹으면 몰래 그런다. 아니 몰래 그러다니 말이라고 하냐고 장관한테 이렇게 뭐냐면 너무 재밌잖아요. 이분이 다른 건 골프도 재밌고 다 재밌어. 권력자라는 사람들을 딱 그냥 한 방 때려서 아찔하는 걸 보면서 희열을 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진짜 뭐냐면 뭐 호리호리한 일상생활 때 근육이 없던 간에 간이 작던 간에 양심적인 사람이 단절이 있는 겁니다. 경영도 1, 2병에 해야지 자기가 뭐 탈세하고 뭐하고 다 빼들고 등등한 다음에 담력이 나오겠어요 그게. 자, 이대로 목소리 박수 한번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중요한 게 실력, 담력, 매력. 매력이죠. 매력은 뭐냐면 감성적인 겁니다. 어쩐지 이끌려. 우리말로 홀린다. 왜 내가 왜 이러는 건지 자기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나 저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고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좋아하시는 느낌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래서 뭐냐면 그 매자가 이게 뭐냐 변이 도깨비라는 뜻인데 도깨비처럼 홀리는 힘이 바로 이 매력이고 영어로 어트랙션이 뭐죠? 이게 이끈다, 이끌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력, 담력, 매력이라는 3력을 갖춘 사람들은 다 제가 볼 때는 성춘권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나 공부 엄청나게 많이 했어. 나 이 분야 정말 경력이 얼마야? 그래서 내 이거는 달인 소리 듣고 있어. 근데 나를 왜 안 뽑아줘? 제가 볼 때는 이 담력과 이게 매력이 없으면 뚫어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뭐냐? 실력은 끝내주는데 반매력, 반매력이에요. 자, 뭐냐? 와 저거 보면 짜증나.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좀 성격 이상하잖아. 자, 이런 걸 보면은 거꾸로 그런 거다 깎아먹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3력 이거 지금 3력을 갖춘 사람들이 누굴까를 찾아보면 분야별로 조금씩 다 나와요. 아, 역시 저 사람들은 3력을 갖췄구나. 저 사람은 참 머리도 좋고 그다음에 실력도 있고 스펙 끝내주는데 왜 진도가 안 나갈까 하는 집마다 밉상스러운 일을 해서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매력을 요새 느끼고 있는 사람이 허영만 하면인데 이번 일요일 골프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가끔 골프를 치고 여행 다니고 하는데 근데 허영만 하면은 저보다 3살쯤 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0 중반 조금 이제 벗어나는 그런 나이인데 일단 골프를 쳐보면 저보다 거리가 더 나가요. 거리가. 그리고 몸매 보셨겠지만 뭐 수녀들 있을 때 남자들 운동하고 나오는데 샤워로 들어가서 몸매를 보게 되잖아요. 몸매 분살이 하나도 없고 뱃살도 없고 그냥 탄탄한 근육질입니다. 이 집안 매력이 그런가 봐요. 동생이 공부사관학교 나왔는데 여고 선수고 운동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선 이제
건강 조건이 좋죠, 그 나이에. 두 번째, 돈 걱정을 안 해요. 쉽게 타짜, 올 등등 작품이 많잖아요. 인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 어쨌든 자고 나면 돈이 들어오니까. 야, 저 나이에 자고 나면 돈이 들어오고 돈 걱정 안 한다니. 그거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TV 백반기에 전국의 맛집을 대한민국 명사를 하고 같이 가서 맛있는 거 다 먹고 떠들고 이런 얘기 한 다음에 남들은 돈 내고 와야 되는데 돈 받고 있잖아요. 이러니 제가 볼 때는 전세는 나라를 민봉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참 부럽다. 그리고 또 만나보면 진짜 박수 필요해요. 자, 그럼 식객이라는 걸 하나를 이제 작품을 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만화가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들었어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컨텐츠지. 스토리 컨텐츠가. 그러니까 식객을 하려면 우선 이제 음식, 요리에 관한 책을 잔뜩 갖다가 다 무슨 뽑아야 이제 작품화를 여러 번 놓고 그 다음에 전국의 맛집을 다 가서 실제로 가서 먹어봐. 이 집은 왜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단골 손님 찾아서 물어봐. 그 다음에 이제 요리 장인들, 요리사들을 찾아가서 뭐냐면 여기 저 한 달만 여기서 근무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거기 가서 또 뭐 청소도 도와주면서 만나고 그리고 다 그 사람 들은 얘기 뽑아내. 타짜, 이 노름하다가 도끼로 손 잘린 사람이 지리산에 은퇴했는데 지리산에 가 있다. 얘기를 듣고 그 타짜 쓸 때는 또 지리산까지 찾아가서 한 달만 살다 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청소도 하고 제가 밥도 하고 다 할 테니까 한 달만 좀 살게 해달라. 이러고 이제 친해지니까 그런 친화력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러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제일 판돈 있었을 때는 얼마냐? 그 다음에 이 노름이라는 것은 기술이냐 속임수냐? 자, 그럼 속임수 중에는 어떤 것들이 최고의 속임수냐? 이런 거. 도끼 잘린다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도끼로 손가락 딱 잘린다는. 이걸 듣고서 처음 뭉기는데 이 작가 노트를 보면 그 깨알 같은 음식을 착한 게 여러 번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손 들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쓰는 게 차라리 낫지. 이 짓을 어떻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허영만 학교는 대학 전공이 없어요.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만화가 좋아가지고 무조건 만화가 찾아가서 문화생으로 소재식이죠, 그때는. 그래서 나 청소하고 일 갖고 등등하다가 밑그림 그려주고 이러다가 이제 떴는데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달인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분하고 얘기해보면 이런 책이 여러 권이 나와 있어요. 심지어 주식에 관한 책도 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컨텐츠를 아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작품 하나 낼 때마다 뭐냐면 컨텐츠, 스토리 또 작가하고도 협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식객 같은 작품을 보면 대학의 조리학과 뭐 이런 교수들이 그걸 교재를 쓸 정도로 탄탄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학을 안 나왔어도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분한테는. 진짜 자기 분야의 전문성, 그 다음번에 건강, 체력, 그리고 또 TV 백방갱 보셨죠?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저 골프 치면 둘이 뭐 같은 내일이 재미나게 하고 또 소위 말이 주고받는 말이 아주 뒤집어진 얘기를 서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만나보면 아주 재밌고 그래서 제가 보면은 허영문학이 뜨는 이유는 TV 백방갱을 잘 보세요.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말하는 것도 매력이 있고 언어의 매력, 그 다음번에 용어도 보면 약간 독특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고 여기는 지금 뭐냐면 남해 어디 멸치 쌈밥을 잘하는 집이라고 해서 이제 그냥 예약을 안 하고 부스 들어갔어요. 이런데 부스 들어가면 난리 난다 이게. 얼굴이 잘 펴져 있으니까 우선 손님들이 딱 보고 형 허영만 하면 나타났다. 이러고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난리치는데 결국 누가 튀어나오냐면 주방장이 튀어나와. 얘기가 이제 들어갈 때 내가 밖에 왜 시끄러우냐? 허영만 하더니 그러면 주방장이나 이 식객에 작가가 나타났으니까 안 뛰어나올 수가 없죠. 이런 일을 여러 번 제가 목격을 했는데 어느 식당 갔더니 주방장이 하도 급하게 나오느라고 식판을 들고 뛰어나와가지고 카드 빼라고 알아서 이거 아이고 반갑습니다. 카드 못 들어보는데 너무 빼라. 자, 어쨌든 이런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TV 백방갱이 왜 뜨느냐? 뭐 제가 볼 때 매력적인 사회를 진행하니까 뜨는 거예요.
제가 또 매력을 느끼는 분이 바로 누구죠 이분이? 신영민 선생님. 자, 뭐 이미 뭐 90대. 근데 이분은 영화 배우 중에 최고를 누굴 뽑느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뭐 신성일, 뭐 김진 그 당시 옛날에. 근데 하여튼 옛날 최무룡. 근데 최무룡 제가 이제 원로 배우 친한 분이 있어서 들어봤더니 최무룡 씨가 사실 이때 제일 좋았다 그 시절에. 워낙 잘생긴 데다가 노래도 잘하고 분위기가 여자들이 보면 그냥 했다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용모였다는 거예요, 최무룡. 자, 근데 최무룡이 대신 뭐냐면 그분 얘기, 원로 배우 같이 지내는 얘기가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이게 줏대가 좀 약하고 끌려다닌다. 누가 잡으면 물론 모르도 가고 어디 가고 여자가 끌고 가면 또 따라가기도 하고 이런 식이라는데, 근데 신영민 선생은 이게 본인이 이제 서울대 치대 나온 치과 의사인데 해군 군의관하고 이분은 자기 권리를 저는 장교 출신에서 잘했고 사모님이 또 워낙 또 독특하게 관리를 잘해서 여자들 접근 못하게 다 막고 그리고 또 재테크를 잘해서 돈 생기는 것마다 땅을 조금씩 사고 건물 사고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 잘 살아남았다. 그런데 별명이 뭐냐면 짠돌이라는 거지. 돈을 안 쓴다. 이게 뭐 한 15년 전까지. 그래서 사람 돈 어마어마한 돈, 뭐 명보국장, 뭐 돈은 엄청 많은데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갖다가 전부 다 뭐냐 재테크만 한다. 이런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제 반전이 일어났거든요. 반전의 매력, 반전 매력. 뭐냐면 자기 재산 그 당시 50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자, 그러더니 그 뒤에 또 기부 또 왕창 또 한 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 죽을 때 관 속에다가는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어차피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이제 이분들 모임에서 제가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강신호 회장님, 전균현 회장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 모임인데 제가 충무 역할을 한동안 했어요. 나이 차이 있으니까 항상 뭐 미스터 윤이라고 불렀다가 뭐 윤군이라고 불렀다가 같이 올려서 이러고 다니 저기 방송할 때니까. 근데 이분을 그 기부한 다음날 모임이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이렇게 좋은 줄 알아서 진작 기부할 걸 했는데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 한 10년쯤 전에 먼저 던졌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기부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확 몸이 분리된 게 막 열리는 것 같고 하늘 색깔이 다르고 나무 색깔이 다르고 꽃이 다르다. 야 이건 내가 진작 못했지. 그리고 이분이 특징 중에 하나가 호탕하게 웃는 거거든요. 호탕하게. 자, 근데 지금 그 이제 아들이 신원식이라고 이제 신영민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들하고 친해서 한 달을 꼭 치는데 저희는 공군 장교 출신이니까 공군에서는 이분이 영원한 스타입니다. 이때 시영균 선생이 빨간 마을의 주인공이고 최은희 그때 뭐 쟁쟁한 분들 다 나왔죠. 남궁원, 박암, 뭐 최무룡 다 나왔는데 근데 이제 신상욱 감독이 천재는 천재예요. 그 영화를 지금 봐도 정말 잘 만든 영화입니다. 스토리 내용, 그다음에 촬영 기법, 실제로 때문에 실탄을 쏟고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촬영을 했는데 이게 바로 한류 영화의 제가 볼 때는 시초 명화입니다. 이 영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특히 동남아를 완전히 휩쓸었는데 대만도 간 거죠. 여기 보면 뭐가 나오면 중공군 승호리 7급 폭파작전일 때 중공군이 오는 거를 와서 기총수사하고 때리고 등등하면서 결국 이기고 돌아오는 거, 승고가 돌아오는 건데 대만에서 이거 보고 나서 열 받은 거예요. 왜냐면 중공군하고 대만을 이러고 있는데 이야 그리고 대만에서 최고 히트곡이 바로 뭐냐 빨간 마음 지금 마오라는 말을 쓰지도 않죠. 저는 워플러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또 뭐냐면 요새 K-팝의 제가 볼 때 원조격이 이거고 이게 되고 나니까 홍콩으로 가고 마카오로 가고 동남아로 다 나가고 유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됐는데 공부는 어떤 인정을 받느냐 이 영화를 보고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다 뭐냐면 나 공군 가야지 나 공군 다 공군 이렇게 해서 지금 역대 참모총장들을 제가 친하게 지내는데 이분 얘기가 나 결국 그 영화 보고 거기서 간 거지 뭐 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가 볼 때는 공본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이런 매력적인 영화 한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의 인생은 뭐냐? 건실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스타기 때문에 영화배우로 유명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분이죠. 사회공헌을 통해서. 이 영화도 공헌인데 뭐 그렇게 번 돈을 좋은 곳에 쓰니까 이 정말 제가 그 매력을 요새도 만났고 이번에 제가 아들이 결혼했어요. 이게 너무 장소도 협상을 해서 연락을 다 안 하고 간단하던데요 보니까 아들이 와서 결혼하겠다는데 얼마나 기뻐요 이게. 효도하고는 애국을 하는 거다. 요새 결혼을 좀 됐어요.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34살인데 근데 결혼하겠다. 그러면 뭐 따지지도 이게 따질 것도 이걸 좋으면 하라고. 그런데 예식장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의도 안 하고 어디 전에 뭐 상의할 것도 없어. 왜냐면 예식장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플라자 호텔 예식장은 2년간 지금 빌리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로나 때 결혼 안 할 때 오히려 한복을 다는 바람에 난리가 났다는. 그래서 지금 겨우겨우 나를 하나 잡은 게 조선호텔 하나 잡은 게 있는데 그 아빠 조선호텔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지금 뭐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잡으라고. 잡았더니 그 두 가지 심각하거든요. 최대 400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약금 나누니까 200석씩. 근데 200석인데 아들이 뭐냐? 그런 60명을 써야 된다. 아들 친구 와야 된다. 선후배들. 와이프 아무리 줄여도 나도 60명. 그럼 둘이 합치니까 120명. 그럼 제가 모실 수 있는 분이 80명. 비서한테 빨리 뽑아봐. 제가 모실 분 아는 사람들 리스트를 뽑았더니 2,000명. 이야, 이 제가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 어떡하겠어요? 2,000명. 그러니까 이제 보안 유치를 하고 아들이 결혼한다는 사실은 아무 얘기도 되겠지.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친구들 결혼하는 음식 하면 지금도 뭐 합치면 한 몇십 명씩 몰려다니는데 회장을 만나가지고 이런 사정이 이렇다고 그랬더니 알았으니까 회장 내에 대표로 3명만 갖게 라고 얘기하고 안 간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SNS인데 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만 오면 되는데 그거 하는 사람 등등등. 그러니까 아무 연락을 안 하고 갑자기 오신 분들이 결혼식 당일날 그냥 아예 조선호텔 앞에 가다 마비될 정도로 갑자기 와요. 자리는 아예 없어요. 자리는 이름 다 붙여놨기 때문에 고은하 선생님이 오셨어. 원로 여자 배우. 기절하겠어요. 자리가 없어. 제가 MB 정부 때 있던 청와대 민정수석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자리가 없어. 신영균 선생님 갑자기 원래 약속이 없었거든요. 아니 웬 일이시냐고. 아니 뭐 아들한테 아침에 배우는데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해? 자리가 없어요. 자리는 됐다고. 제가 볼 때는 요번에 큰 결례를 위해서 했고 그렇다고 뭐 많이 모실 수도 있죠. 그래서 다음에는 진짜 작은 결혼식을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대한민국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시종일 선생님은 제가 너무 좋아하고 만날 때마다 팍팍 충격이 됩니다. 그리고 만나면 시종일 선생님 먼저 뭐라 그러냐면 오시면서 이러면서 필승! 공군도 필승! 매력적이잖아요. 매력적이죠. 이길래 총장님 보면 제가 2년을 인천에서 병원을 하실 때 질병원 강연을 듣고 벌써 20년 전이죠. 뭐. 강연을 갔는데 그때 제 강의를 직접 앞에서 다 듣더니 원장방에서 야 너무 정말 강연이 좋다. 앞으로 자주 해달라. 그래서 그때 2년을 맺어서 골프도 같이 치고 등등인데 골프도 제가 봄 가을로 1년에 2번만 쳤는데 근데 골프장 가면 복장도 참 멋지갖고 장갑을 숙면이니까 양손 장갑 다 뜨잖아요. 빨간 장갑, 빨간 항상. 그리고 아주 이 스윙폼도 주저주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배우하는 그냥 여자분 스타일로 돼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길을 묻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제 얘기도 좀 나오고 제가 이제 그분이 어떤 매력이 있는가 쓰고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저 얼굴 본 지 오래됐으니까 한번 놀러 오세요. 저 가천대로. 그래서 찾아가 이게 한
2개월쯤 전 사진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예전하고 얼굴 하고 등등. 그랬더니 제가 감탄하게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첫째 특징이 뭐냐? 가장 놀라운 것이 과거 얘기는 우리 만났을 때 즐거웠던 추억을 잠깐 얘기했을 뿐이고 본격적인 얘기는 다 뭐냐면 인재 육성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떤 과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번에 그럼 인공지능이 앞으로 발전됐을 때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고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교육도 K-교육이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가천대 연수원이 하와이에 있는데 내년 여름방학 때 같이 갈까? 그날 제가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90이 넘은 분이 과거 얘기는 거의 없고 관심도 없고 전부 미래 얘기만 하고 이게 청년이 지금 누가 청년이냐? 그러고 나서 한 보름인가 있다 보니까 언론에 난리가 났어요. 학생들하고 저 사이에 말씀 추는 게 나왔더니 근데 너무 잘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일찌감치 같이 가문을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관직으로 따지면 최하 총리감이다. 최하. 지금 오래전부터 실력, 감정, 매력.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나온 분인데 또 박용현 서울대 원장하던 박용현 원장님 그 두산그룹이네. 그분 말씀이 뭐 서울대 의대가 남자들이 물론 많지만 남녀 통틀어서 제일 그릇이 큰 사람은 이게 총장이 제일 큰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자 맞습니까 이거? 그리고 저 서울대 의대 동문 회관도 이일래 총장이 자기도 돈 내고 돈 내라고 해서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은 거 하지 못해. 정말 대단한 분이 되는데 저는 제가 보면 이분이야말로 3력을 다 갖춘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톰 아저씨 이번에 이제 한 죽었을 때 여전히 멋있잖아요. 자, 이 탑건 매빅 이게 36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36년 전에 20대의 탐 크루즈가 그 영화로 뜬 겁니다. 거기서 뭐 완전 살인 미소에다가 제발 그 미소 짓지 마. 요번에 2편에가 미소가 계속 나오세요. 자, 그런데 이 탐 크루즈 이 매버릭이 이번에 나와서 이거 흥행 선고했는데 탑건이 아까 빨간 거하고 똑같아요. 미국에서는 미국이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월남전 깨지고 나서 등등 되니까 짜증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전부 반전 노래도 반전 노래 뭐 데모도 반전 난리라고 그리고 메가리가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이 국가에서 기획한 겁니다. 사실 국가에서 뭐냐 이래갖고 나라가 못 버틴다. 군이 이렇게 주저앉고 군인들이 배도당하고 그리고 전쟁을 전부 다 이렇게 혐오하게 만들고 지옥의 묵시록 기억나잖아요. 이런 거 보면 끔찍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의 그 매력 그리고 조국을 지킨다는 게 어떤 건가 이거 한번 만들자 멋진 거로 이렇게 해서 이 영화가 나온 거예요. 탑건 완이 이게 초대박이 난 겁니다.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 이야기인데 이거 나고 나니까 갑자기 뭐냐면 미 해군 지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군에 관한 인식, 애국심, 국민 단결 이런 것들이 확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탑건 1은 우리나라 그 국가기록원 같은데 국가에서 지정해서 연구 보존하는 국가 자산으로 영화하는데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정말 매력적 영화 그리고 이 매력을 가진 사람 이게 이제 탑건 매버릭 이번 2에 나온 거죠. 근데 저는 이 영화를 기다리다가 와이프 같이 가서 봤어요. 뭐 공군 출신인데 뭐 전투기 얘기니까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가서 봤더니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내주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탑건 이번 그 영화에 적의 격추당해서 적의 비행장으로 기어 들어가서 적기를 훔쳐 타고 탈출하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시동을 왜 걸어놓냐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타고 도망 나오는데 레이더에 걸려가지고 적기가 따라와서 4세대를 타고 탈출하는데 5세대 전투기가 따라오는 거예요. 와서 공중전이 붙었는데 그럼 실상은 리얼은 뭐냐 100% 격추당해야 되는데 당하는 게 아니라 뭐 배면 비행 신형 배면 비행도 하고 변속당하면서 상대방 5세대 전투기를 격추시키고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지금 임충식 저기 회장님이 저는 저거 뻥이다라는 거 다 알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영화가 재밌죠? 그래서 그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거 참 너무 잘된 영화긴 한데 기술적으로는 저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제 뒤에서 내가 돌려준 말이 뭔지 아세요? 탐 크루즈 몸매진 거라고. 이게 관점이 전혀 다른. 저는 공군의 매력, 조종사 매력인데 여기 탐 크루즈를 왜냐면 지금 이게 몸매거든 지금 현재 몸매인데 만 60이거든 작년에. 근데 만 60인데 요 애들하고 저 20, 30대 조종사들하고 저 바닷가에서 배관이 잡는 날 우통 벗고. 근데 보니까 몸매가 똑같아요 애들하고 관리를 잘해가지고. 1편에 나왔던 여자 주인공을 이번에 쓰려고 그러다가 어떻게든지 약간 출연시키려고 하다 포기한 것이 뭐 몸매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아예 쓰지 못한다. 자기 관리 철저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조종하는 거. 전투기 조종사 자격증도 있고 자가용 전투기가 5대가 있는데 그중 한 대를 직접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담력도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담력이죠. 자, 우리도 이런 좀 영화, 이런 배우 나왔으면 좋겠는데 누군지 아시겠죠? 자, 이제 군인 중에 제가 지금 합참 자문위원, 공군 자문위원장, 해병대 자문위원, 육사 자문위원, 육군협회 부회장 등등 평생 저는 군 의무라는 게 사명인데 뭐 이분은 설명 안 해드리겠지만 북한에서 북한 정권이 제일 싫어하는 군인이 누구냐면 김관진. 그래서 아예 뭐냐면 김관진 표정을 만들어 놓고 군견들한테 가서 물어뜯으라고 이렇게 시키고 김관진 참모총장 장관 안보실장한테 집무실에는 항상 뭐냐 상대방 북한 상대방의 사진을 걸어놓고 이놈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군인으로서는 생각이 다르게 제가 김관진 장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고난 무인이다. 그리고 최하 국방장관 될 줄은 알았다. 하늘에서 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써있다. 제 얼굴에 써있어요? 아, 써있죠. 뭐가 써있느냐면 지금 적에게는 공포심을, 국민에게는 신뢰감을 주는 얼굴이다. 이 사람. 예수님 얼굴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여기 사진을 제가 이걸 넣어서 뺐는데 꼬승지를 묶여가지고 꼬승 하나 사진을 보고 제가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다 바친 사람이 이순신 장관이 뭘 잘못해서 가혹되고 이래다니는데 제가 볼 때 현대에서의 비군인데 제가 하여튼 너무나 좋아하는 분이고 이승도 해병대 전 사령관 9.19 합의가 남북한에 군사훈련 하지 말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자고 해서 여기서 난리 났잖아요. 문재인 정부한테 했는데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군사훈련을 휴전투입해서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서해 북쪽에 있는 서북도서의 해병부대에서 훈련을 못하는 겁니다. 섬에서는 아예 훈련 못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문위원들끼리 만나가지고 이거 뭐냐 이거 훈련하는 군대가 군대냐 이래서 이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훈련을 어떻게 하다니 이거 못하는 얘기냐 이거 심각히 걱정이 된다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하냐 너무나 당당하게 답변이 훈련 안 하는 군대가 군대입니까? 우리 훈련하는 거 왜 안 합니까? 근데 도저히 못하게 돼 있잖아요. 아, 그 섬에서만 못하는 거지 육지로 데려가서 훈련시키니까 호사기부터 다 시키는데 기왕 육지로 가는 거 상륙 훈련까지 겸해서 플러스 알파 화끈하게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박수가 젖었나? 기왕 여기로 가니까 뭐 이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주적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더니 뭐 주저하는 게 없어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입니다. 한박도라고 삼박도. 자, 삼박은 위쪽에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군사 이 선에서 남쪽이니까 우리 관할인데 거기다 뭔가 장비를 자꾸 갖다 반에 발라가는 무인도 없다 무인도. 그래서 시끄러워졌는데 그 당시에 그 이제 소위 그 진보 진영의 좌파 진영의 최고 그 다선위원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된다. 사실은 이 북한 관할 쪽에서 가깝다. 우리는 헛소리까지 하고 있는 판인데 현직 사령관일 때 한다는 소리가 만약 북한이 한박도에다가 군사 장비를 반입한다면 초토화 시킬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북한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승도 개자식이라고 막 방송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술도 한잔 마시고 뭐는 저는 사관학교 다닐 때부터 군인입니다. 군인 정신, 애국심 이걸 살아왔고 지금 제가 사령까지 됐는데 뭐 아쉬워서 누구 눈치 보고 뭐 하겠습니까? 저는 군인으로서 제 할 말 하고 할 일 다 하고 갈 겁니다. 근데 그 정도 얘기하면 주변에서 이러다 이제 청와대 잘리는 거 아니야? 근데 본인 얘기 잘리는 거 없습니까? 이거 뭐 큰 문제니까 이게. 그래서 임기 다 채우고 예편했어요. 예편하고 이제 가끔 제가 몇 번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 글을 이승도 리더십을 본받자라고 그 사연을 다 써서 아예 신문에 기고도 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군인은 군인의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주저주저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저 김동완 총장님 6.25 전쟁 영웅 10인의 영웅 중에 한 분 올해 이제 국가공무에 선정됐는데 지금 96세 되신 분인데 올해 사관학교 졸업해서 또 뵀는데 1년에 제가 한 두세 번은 봬요. 제가 만나면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꼭 자주 나가세요. 뭐 자주 나가지. 그 일주일에 몇 번 치지? 두세 번 쳐. 잘 맞으세요? 뭐덜 그러시고 몇타 좀 치세요. 내 나이보다가 아이고 치지. 97세. 그래서 제가 이제 성남 비행장에 가서 김동완 총장님 오시면 요새 뭐 어느 정도 치느냐 몇 타 치는 걸 봤더니 90타 정도 치신대요. 96세인데 90타 정도 치면 A주수다 아니에요. 일주일에 A주수 두세 번씩 하는 분인데 지금. 근데 지금도 명량 김영석 교수님 못지않아요. 자아서도 만든다고. 그리고 사천에서 행사, 제주도에서 행사 있으면 군용기 타고 송기 타고 같이 이동해서 왔다 갔다 시간이 있고 현지에서 야외 행사 한 2시간 하고 그대로 타고 올라가는데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KF21 행사 때문에 이제 3년 전에 사천을 갔었는데 대기실에서 역대 참모총장 두 앉아 있는데 총장님 100세 되시면 100세 기념 라운드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누군지 후임 참모총장이 얘기했더니 누구 100세? 총장님 100세 때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내 100세는 자신 있는데 니들 100세나 주시면 그들이 3년 사이에 두 분이 돌아가셨어. 참 후회가. 제가 볼 때는 진짜 백선엽 장군님은 이제 육군 출신이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전군이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전군이 존경할 국민 영웅이고 6.25 때 출격을 100회 이상 하실 분입니다. 전쟁 중에. 한 번 출격하면 뭐 8대 가면 2대씩 사라지고 근데 매일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죽지 못해 100회 출격했다는 얘기는 100번 이상 목숨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이 사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어떤 사람은 민주화 세대와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선일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말입니다. 이게 경제 발전하고 민주 발전에서 합쳐져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아니라 슬로건 기억나요?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 나라가 없으면 민주하고 무슨 경제하고 이게 산업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6.25 때 저 보세요. 부산 일대 그걸 빼놓고 새빨간데 그거 쌍비로 붙였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람들이 까먹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국방 안보가 없이는 자유고 평화고 민주하고 경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을 존중하고 군인을 우리가 존중하고 특히 직업군인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고. 정승조 대장 합참의장. 자,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MB 정부 때 합참의장 누구 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누구누구야 다 검토한다면 이제 누가 좋겠다. 그래서 MB 대통령과 이 사람 알았어요. 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 불러가지고 자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이 천가라고 검토했더니 당신이 적임자인데 그걸 확실하게 잘 이끌어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 얘기가 대통령님 저로서는 영광이지만 사실 합참의장은 저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제 육사 동기생인데
육사도 다닐 때도 성대 교수했고 그 뒤에 주요 부대 뭐 지휘관 참모 등등 다 했는데 전부 탁월하게 그대로 이끌었고 경력 관리도 확실하게 잘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장병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보다는 합참이 낫습니다. 지금 합참장 시키겠다고. 합참장은 저 군소의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알았으니까 가게 계세요. 내가 다시 연락할게요. 그리고 보내고 나서 그 비서실장한테, 그 비서실장한테 저는 얘기 들었는데 비서실장한테 야 인사가 별소리 다 들어. 아니 뭐야 또 자기 합참부장을 다른 사람 뭐 동기생 알아보라고 그런지 알겠습니다. 알아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정승조 대장입니다. 정승조 대장은 완벽해요. 그리고 진짜 그 지덕체를 갖추고 있는 분인데 그거 보니까 뭐 확실하잖아요. 오케이 합참부장 이렇게 해서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저는 직접 들었어요.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비서실장한테 꼭 물어봤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정승조 대장 잘하는 사람인데 훌륭하지만 그거 천거한 사람이 더 훌륭한 거 아니야? 아니 뭐 대통령이 다 공투해서 뭐 하는 거지 못할 사람 시킨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서로 뭐 경쟁하고 싸우는 판에 나도 감동이다. 누구에도 되지 그 사람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아무개 대장이라고 훌륭한 분인데 양보하신 네, 양보했는데 그분은 3개월쯤 있다가 육군 참모총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분도 잘 됐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참장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분 얘기를 왜 꺼내느냐? 제가 삼성물산에서 강의에다가 그리고 강사를 많이 주잖아요. LG도 마찬가지고 대기업 강의를 잡았는데 불구하고 전방에서 강의에다가 그러면 야매를 구하고 전방 무조건 가서요. 군부대 일정을 한번 정하면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군부대가 강사료도 얼마 안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딱 깨먹잖아요. 그런데도 강의단이 이건 뭐냐? 자, 저는 말씀드린 대로 국방안보의 중요성을 하여튼 자교생활할 때부터 평생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무조건 쫓아다니는데 전방사단에 강의 갔더니 끝나고 나면 이제 점심을 같이 먹어요. 자, 그 다음에 분단장. 자, 그래서 이제 3스타죠.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전방 분단에 끝나고 났더니 3스타 얘기가 저 기억 못 하시겠어요? 하도 강의 많이 다니까 제가 전에 미서단에서 강의 들었는데 그때 식사하면서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혹시 다음에 승진해서 다른 부대로 가면 꼭 초청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사람입니다. 사실에서 분단장 대장마자 첫 번째로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어려운듯이 생각은.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날도 식사를 한다는 얘기가 혹시 제가 운이 좋아서 대장이 되면 첫 번째로 모시니까 오세요. 당연히 가야죠. 그때 어느 날 신문을 봤더니 군사령관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대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떠올랐어요.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가서 이제 반갑게 만났죠. 그랬더니 어쨌든 저 강의 잘해주셔서 잘 써먹었고 제가 대장 그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모셨습니다. 그러더니 식사하면서 얘기가 더 승진할 데도 없고 이제 밖에 나가서 만나야죠 이제. 근데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대장 모집이 여러 개가 있는데 또 다른 군대로 가게 되면 영전을 하게 되면 불러주세요. 무조건 마시지 오겠다. 그랬더니 그 뒤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봤더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발령이 납니다. 거기도 대장군. 저는 한미연합사 또 창설준비위원회 근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바로 연락이 왔어요. 한미연합사. 그래서 거기 가서 또 강의를 하는데 저는 옛날에 근무했던 부대에 갔듯이 아주 가서 강의를 듣겠는데 그날 이제 진짜 끝이네요. 그래서 제가 모르죠. 봅시다. 그랬더니 그 뒤에 어느 날 보니까 합참의장 날려. 합참의장 뭐 아까 얘기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그러더니 바로 연락이 왔어요. 합참의장 제일 첫 번째 합참의장. 그러고 나더니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서 만나서 찍은 사진이냐? 제가 육군사관학교 자문위원인데 육사 나오고 육사 자문위원이니까 자문위원 회의를 하러 가서 만나가지고 둘이 반가워 죽겠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여긴 육군이고 여긴 공군인데 뭐가 그렇게 사연이 이사가족 만난 것처럼 반가우냐?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게. 이렇게 만났고 이 사진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요새 시끄러운
충무관 2층에 있는 백선역 홀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백선역 홀은 싸고 세고 밑에 동산 5개가 쫙 들어왔어. 지난 정부에서 할 얘기는 많은데 뭐 조금 이제 세월이 가면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매력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은 당연한 실력이 없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감정 매력까지. 자, 제가 좋아하는 박찬호 선수 너무 재밌어요. 별명이 TNT, 투머치 토크. 저도 언어 구사력에서 빠지질 않는데 저는 가서 박찬호 식사를 하면 언어 점유율 90% 박찬호, 유나무계 5%. 너무 재밌어요. 한번 얘기 꺼내면 끝이 없고 그리고 말을 잘해요. 제가 충청도인데 뭐 대한민국 개그맨들은 다 충청도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개그맨은 되겠어요. 야, 요새는 만나면 야구 얘기 나가고 맨 골프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파워는 완화시키려고 난리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현재 부인이 참 매력적인데 부인하고 제일 좋고죠. 근데 부인하고 결혼할 때 얘기를 1시간 동안 들었는데 우리가 웃다가 박수 치다가 지금 박찬호는 1등 신랑감이 있어요.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떼돈을 벌고 있고 박찬호가 지금까지 번 돈이 선수생활 한 1,000억 정도 벌었다고 그러고 근데 그 장인들 분이 박찬호한테 뭐냐 인물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돈이 별로 없구만. 근데 어쨌든 간에 최고. 그리고 이제 국내 들어오면 중매쟁이들이 뭐냐 조용히 불러서 듣고 선거라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혼자 쓰면서 잠깐씩 만나고 했다는 건데 다 퇴짜는 거지 박찬호. 근데 공주의 어떤 이모가 엄마 친구가 뭐냐면 야 지금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일본 누구 딸이 있는데 한번 만나봐라. 근데 뭐 자기 생각 없이 안 하겠다. 꼭 만나봐라. 근데 거절할 수 없는 분이 얘기하길래 그럼 만나보겠다 그랬더니 도쿄로 며칠 가라. 그래서 자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 여자가 나를 만나러 와야지. 내가 그 여자가 정말 서울도 아니고 도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머니 생각해서 가서 만났는데 그 여자 만나서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누고 그냥 덤덤하게 끝났는데 그게 연락이 온 게 뭐냐면 별 생각 없습니다. 별 매력이 없습니다. 박찬호 진짜 처음 맞았거든요. 완전히 열받은 거죠.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자기 오비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모한테 연락했더니 글쎄 나도 아쉽기 짝이 없는데 한 번만 더 어떻게 만나보도록 내가 마련해보겠다. 그쪽에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박찬호가 자기 나서서 부장으로 일부러 초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내가 여기 있으면 저 넓은 데 꽉 차가지고 감동의 눈물 박수치고 등 난리친다고 자기가 뻥을 치면서 얘기했더니 그러냐 소감을 듣냐 그렇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어진 스토리가 있는데 그 지금 와이프 결혼하려고 양국 부모를 다 모시고 그러고서 사랑해도 될까요를 일본말로 양쪽 다 모셔놓고 그걸 불렀다는 거죠. 이제 6명이죠. 양국 부모하고. 그래서 박찬호 부모님이 일본말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박찬호는 아주 유창한 일본어로 노래를 했는데 일본어는 어떻게 배웠냐 그랬더니 한글로 다 써가지고 계속 외웠어요. 그 노래만 부르고. 근데 약간 감동을 그렇게 줘가면서 한 거죠. 근데 인연이 되다니까 뭐냐면 미국으로 한번 놀러 와라. 크리스마스 때 내가 잘 안내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현재 와이프가 뉴욕으로 왔고 그때 가족들은 전부 태국에 인류 호텔에 가족 여행을 가는 매년 그때 가는 건데 이 부인이 딸이 이제 뉴욕을 가는 바람에 너 이번에는 태국 생략하고 하와이로 가자. 그러니까 너는 뉴욕 끝나고 하와이에 와라. 이렇게 했는데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 호텔 전체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박찬호 와이프가 뉴욕에 안 왔으면 가족들은 뭘 사다녔을 거예요. 그 호텔이 있고 기간이니까. 그래서 그쪽 직원에서 손 들고
이건 안 되겠다. 결혼해라. 이렇게 그랬더니 저도 이제 몇 번 부인을 만나봤는데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영어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하는데 박찬호가 저절래요. 참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박찬호가 영웅인데 영웅을 완전히 뭐 아주 제가 부리고 살더라고요. 박찬호가 참 매력이 있고 겸손해요. 재미있고 겸손하고 그리고 실력이 많고 또 우리 제가 좋아하는 박상원 교수, 박상원. 박상원 교수는 뭐냐? 봉사활동 많이 하고 미술가이기도 하고 사진작가이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런 활동하고 또 안경수 씨는 요새 보니까 약간 해보긴 되긴 있는데 안성기의 매력은 뭐냐면 너무 겸손한 대한민국 국민과 배우 아니에요. 근데 같은 테이블에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본인이 직접 가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가서 다 떨어지고 이런 판이에요. 저 골프 많이 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좀 잘 쳐요. 건강도 다 좋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슨 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제가 볼 때는 실력, 경력, 매력.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 이태석 신부님. 이분은 서민입니다. 실제로 서민입니다. 그다음번에 법정 스님,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 그리고 마더 테레사 이런 분들인데 매력의 최고 단계는 뭐냐면 영성적 매력이에요. 최고 단계. 그래서 이제 뭐 그 아래에 뭐가 있냐면 지성이나 예술이나 이런 게 있는 건데 최고의 매력은 가끔 가다 보면 영성적 매력을 갖춘 분들이 나와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축복이죠. 같은 집에 살아가는 것도 축복이고. 자, 주윤발 이번에 부산 영화제 왔을 때 사진인데 뭐 몇천 원 되는 거 다 기부하겠다. 뭐 하루에 세 공기 먹으면 되지. 그게 돈이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이번에 또 와서 쪼크가 끝내줬잖아요. 내가 굉장히 고생해서 벌었더니 기부의 결정은 와이프가 했다. 그 의심당한 일인데 기부금 먹을 때 누구를 공략해야 되냐면 부인을 공략해야 돼요. 최종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JP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분들이 했으면 사실 뭐 좋아졌을 생각하는 임진환 프로 있잖아요. 임진환 프로가 처음에 프로 데뷔했을 때 이제 골프 연습해야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손님들 다 치고 나면 내 뒤에 따라가면서 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치다가 일정 간격을 뒀쳤는데 치다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힘 빼고 부드럽게 지금 더 잘 나가잖아요. 그리 근처까지 간 거예요. 앞팀에 이제 결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거 큰일 났다. 너무 나가나. 봤더니 5명 있어야 되는데 캐디 1명하고 보니까 뭐 떼거리고 있는 거예요. 10몇 명이. 이것도 뭐예요? 그래서 한명도 쫓아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가서 딱 봤더니 JP가 있는 거예요. JP는 저도 골프를 몇 번 쳐봤는데 JP는 절대 혼자 안 다녀요. 조선시대 대감 스타일로 다녀요. 전현직 국회의원 몇 명, 경호원 이런 거가 있는데 그때 더구나 서슬퍼는 권력자 시절인데 딱 보니 경호원들 째려보고 있고 JP가 딱 있고 나는 죽었구나. 임준환 프로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JP 올라더니 지금 몇 번으로 쳤냐고 몇 번으로 쳤습니다. 선수다. 기왕에 선수가 됐으면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한번 되라고 이게 쳐주더니 손가방을 열고서 금일봉을 꽤 많은 금일봉을 주면서 열심히 해서 뭐든지 하면 훌륭한 결실을 맺어야지 이렇게 하세요. 자기는 맞아 죽을 줄 알았다가 그냥 돈까지 받고 그러면서 근데 임준환 이거 보니까 그 뒤에 이제 보면 언론에 계속 나왔죠. JP는. 근데 JP에 대해서 불어 비판 별로 DJ처럼 다 나왔는데 자기는 항상 속으로 그게 떠올라서 JP만한 그릇도 없다. JP만 인품도 없다. 제가 볼 때는 동양에서 그릇이라는 말을 쓰는데 매력에는 그릇이 좁으면 그 매력은 다 터져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JP하고 공치면서도 참 많은 얘기도 하고 자택이라서도 이렇게 술도 마셔봤는데 원치가 있었는데 지금 정치가 왜 그렇게 모르겠어요. 거꾸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단군 이래 대한민국에서 나온 세계적 글로벌 리더는 이분만한 분이 없어요. 유엔 사무총장은 10년을 했어요. 회장님 어때요? 저 어렸을 때 옛날에 유엔
유엔하면 어마어마한 유엔의 나라의 기준을 막고 유엔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유엔이 도와주는 원조로 유엔군 때문에 사는 나라인데 거기서 나와서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도 감격인데 재선이 됐어. 그러고 돌아왔는데 이제 이분은 뭐냐면 동상 세워야 돼요. 남산에다가. 그리고 정 뭐냐 자긍심. 이거 유엔 사무총장이 후보를 하고 뜨면 학생들 학교 안 가고 전부 저 국기 들고 유엔이 들고 나와서 환호하잖아요. 대통령의 대통령, 세계 대통령. 근데 이분이 그렇게 될 뻔했는데 그래야 된다고 봤는데 이게 이제 출마한다, 정신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긁어내기 시간이에요. 스크라치. 그래서 찔러대고 줄이고 막 꺼내리면서 완전히 그리고 나중에 본인한테 직접 얘기 들었는데 나와 내 가족 공격하는 거는 참을 수 있다. 그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내 반대자들이 유엔에다 자꾸 편지를 보내면서 반기문이 이런 사람이다. 반기문 문제가 있다. 하고 자꾸 얘기했는데 거기에 한국인들 몇 명 근무하고 등등인데 내가 그것까지 유엔 사무총장 업적까지 쓴다고 거는 참을 수 없어서 나는 정치하는 포기한다. 제가 볼 때 참 제가 볼 때는 아쉬운 점이 뭐냐. 이분을 우리가 글로벌 한국이 나온 위대한 글로벌 리더로 공공의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더라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본인이 뭐냐. 남들은 떠받들 별짓 다 하더라도 난 정치 안 한다. 그리고 충청북도 그냥 시골에 가서 100일만 가서 불어넣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는. 그러니까 자기가 다 그것도 판단했고 제가 보기엔 결정적 미스테이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어쨌든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빨리 정리합니다. 이제는 선발경제, 두뇌경제, 감성경제라고 해서 실제로 이론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호감이 전략을 이긴다. 호감은 감성이고 전략이 기술인데 아무리 전략을 잘 짜놔도 쉬운 거죠. 선거 전략 아무리 잘 짜는 거예요. 민심이 떠나는 뜻인데요. 자, 때로는 매력이 전략을 이긴다. 때로는 감성이 이성을 이긴다. 어떻게 쓸 수 있겠죠. 매력은 도깨비 매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깨비처럼 홀리는 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가 어쩐지 왠지 어쩐지 나는 좋아 이런 거죠. 이제. 그럼 매력상 요새 우리가 뜨고 있는 게 다 매력상이잖아요. 대한민국 매력 한국이고 지금 뭐냐면 K-팝, 드라마, 관광, 뭐 K-푸드 다 이거 아니에요. 컨텐츠. 자, 매력 효과, 매력적인 사람은 존중 받는데 특별한 기회를 더 얻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도 매력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실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밑에 보세요. 사람들은 매력적인 사람을 감싸주고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그를 위해 애써준다. 기가 막히잖아요. 자, 국민총 생산 지수도 있지만 국민총 매력 지수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로스 내셔널 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은 매력 가족. 자, 정말 요새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전부 얘기가 뭐냐면 밖에 나가면 살만해요. 상대방이 한다 소리가 우리 딸이 BTS를 들어가는데 언제 뭐 표를 보여줘서 왠지 소리. 신유빈 이번 아시안 게임의 스타 중에 스타는 이 삐아기 멋있잖아요. 경기할 때 보면 아주 비슷하처럼하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 세 가지 피를 갖춰야 되는 경기력, 실력이죠. 그러다 보면 매력. 그리고 뭐냐면 사람이 뭐 이렇게 잔인하다든가 아니면 잔고에 울린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제가 떠오르는 인물이 뭐냐 손흥민. 멋있잖아요. 그리고 저 나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샤라포바가 한동안 최고의 인기였는데 그때 미국 언론에 나온 게 뭐냐면 3P를 갖췄다고 그때 나왔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삐아기는 아마 올림픽까지 그렇게 나갑니다. 잘 나가다가 이게 한 방에 난 게 뭐냐면 타이거 우즈가 이제 아이언을 휘둘러야 되는데 어느 날 밤중에 타이거 우즈 와이프가 아이언 들고 뛰어나오고 타이거로 도망가는 사진이 그때 언론에 났잖아요. 바람이 다 들켰는데 하필은 밤중에 부부싸움하다가 열받으니까 와이프가 골프 채는 집 많게 돼요. 들고서 쫓아나오고 도망가는 게 찍혔는데 그 뒤부터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마태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실력으로는 너무 아쉬운데 골프의 전설인데 그래서 지금 보건도 일부 되고 있으나 전성기는 끝났죠. 매력의 원천은 진선미고
자, 그리고 지금 저 임충식 대장이 되시면 인간이 추구하는 일상의 추구에서 최고의 매력은 사실 예술입니다. 예술과 접근하는 것이 조금 생활 속에 들어와야 되고,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은 무조건 예술전당을 가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가고,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시간 때문에 긴 얘기는 못하지만 딱 10년 됐네요. 고대 경제인에, 고대 출신 경제인인데 음악회 하자. 이번 이제 우리 특별 기념으로 오케스트라 화끈하게 부른다. 돈 쏘겠다. 5천만 원. 예, 이렇게 해서 그걸 어디에 걸 거야?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연세 심포니 오케스트라 어떠냐? 그때 무슨 뭐 쟁쟁한 데가 많은데 연세는 또 뭐예요? 연대 음대 있는데 연대 음대 출신 중에 만드는 연세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거 실력 끝내주는데 이걸 부르면 연대 고대 연대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되지 않을까. 고연전 연구전만 하지 말고 문화예술로. 그랬더니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 난리치다가 결국 와서 공연을 했고, 지휘는 현직 연대 음대 학장이 했는데 감동이 어마어마한 감동. 그래서 이런 예술. 최고의 스포츠는 피겨입니다. 이유는 뭔지 아시죠? 스포츠이면서 거기에 음악과 춤과 모든 예술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번에 거꾸로 딱 반대가 뭐냐면 예술인데 스포츠가 왕창 들어있는 것이 바로 발레입니다. 발레는 보통 그 체육 진행이 없이는 못해요. 그래서 최고 선진국에서 가장 비싼 티켓이 뭐냐면 발레하고 피겨입니다. 이 선진국 종목. 그래서 고대에서 스카우트 했는데 5억 원이면 다 스카우트 했는데 김연아 엄마를 만났더니 10억 달러. 5억 이상 없다고 지금까지 학교에서 우수한 유망 스카우트 할 때. 그랬더니 10억 안 하는데 10억 아니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지 말라. 근데 그 교수가 잘 이제 검토를 해봤더니 선진국에서 이게 왜 뜨느냐. 이게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는데 선진국형 스포츠를 지향해. 앞으로 뜬다. 그래서 총장을 다시 어떻게 했더니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스카우트인데 자기로서는 자기가 많은 스카우트 학생 중에 최고의 스카우트는 김연아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름 매력이 있어서 그래요. 언어의 매력. 잘생겼다기보다는 언어의 매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성과 품격의 매력, 긴 얘기는 안 해도 아시겠죠. 김현수 교수님, 이효령 교수님 이런 분들은 지성과 품격의 매력. 그 다음에 역시 인간에게는 매력이 뭐냐면 아까 주인발처럼 나눔과 봉사. 매력이 있지만 실력, 감정, 매력. 자, 그리고 내적 매력, 외적 매력. 보이는 매력, 보이지 않는 매력. 뭐 잘생기면 유리하죠. 키가 크게 유리하고. 근데 키가 작아도 매력적인 사람 많아요. 별명이 뭐냐? 작은 보이. 그 다음에 용모가 아주 수리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거 뭔가 봤더니 알려오는 천사. 그냥 뭐 다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틀려야 돼요. 매력이 없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매력을 창조합시다. 그래서 매력을 키워가야 되는 뿐만 아니라 반매력적인 요소를 자꾸 빼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뭐 대충 입고 다니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방송할 때는 제가 라디오도 오래 했지만 TV 방송할 때는 협찬해서 다 이거 옷을 보내줘요. 골프 SBS 골프 진행할 때 골프웨어 다 보내주는 거 입고 그 다음에 그때는 또 세월이 좋을 때라서 반역하라고 안 하고 뭐냐면 그냥 줬어요. 집에 골프웨어 막 쌓여 다니는데 그때는 무조건 뭐냐면 유명 브랜드, 명품 브랜드. 저도 옷 입을 줄 몰라서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패션 최고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본인이 잘 입는 사람, 해병대 자기 출신인데 저한테 나중에 뭐라 그러냐 그렇게 입고 다녀가지고 앞으로 강의를 먹고 안 되니까 바꾸라 뭡니까? 그분은 옷 잘 입는 것이 자기가 태어난 행복의 최고의 거예요. 사람 보면 머릿속에 뭐 들은지 관심도 없어. 일단 첫 번째는 입은 것 나쁘면 결정이 나온다는 그 사람이 지성, 품격, 문화 모든 것은 옷 입은 거 보면 다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무슨 뻥이야 이게. 근데 나중에 들은 거야. 그리고 자기는 패션 공부도 해보고 그 다음번에 입어보고 시행착오 거친 돈이 18천 나갑니다. 근데 진짜 그분은 골프장 나타났는데 딱 보면 그냥 모델이 걸어간다. 평소에 품격, TPO 다 맞췄으니 그분한테 제가 지도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나마 또 옷을 이제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데
노력하고 안 하는 건 그게 다르죠. 제 목소리는 물론 원래 목소리긴 하지만 성우들은 뭐냐, 목소리도 매력적으로 훈련하면 계속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뭐냐, 목소리부터 가기 시작합니다. 음색은 사라졌는데 어미가 우물우물해진다든가 뭔가. 근데 제가 볼 때는 모든 분야가 만약 매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자, 이제 다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개인의 매력을 높이시고, 또 한 가지는 운영하는 기업의 매력, 그리고 제가 소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매력이 높아져야 이게 진짜 선진국 되는, 뭐 경제력만 올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매력 지수 함께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찾기 때문에 이재호 사님 오늘 보니까 충청도에 이 문제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충청도 사람만 하는가 기다립니다. 이재호 사님의 추천도 어디시죠? 청주. 네.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아니 그 코미디언들은 80%가 충청도 출신이란 말을 제가 오늘 처음 들어요. 근데 그때 한 20, 30년 전 됐을 거예요. 방송국에서 각 지방 사람들이 얼마나 느린지 얼마나 빠른지 한번 테스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 가장 빨랐습니다. 네. 그리고 뭐 1분간에 단어 몇 개를 얘기하는 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윤홍기 원장님한테 이제 사죄드려야 될 거는 저한테 청첩장이 왔어요. 이분 그 영역이 하도 넓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손님이 올 텐데 이게 나까지 오늘 저기가 안 되는데 이게 온 거예요. 야, 그래서 나라도 자리를 하나 줄여드려야 되겠다. 아니 80명 안에 들어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같이 이제 뭐 대학교에서 이제 이사로 계속 모시고 같이 일을 한 바람에 넣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그게 짐작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근데 한 3,000명 이상이 오셨다니까 제 짐작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군인들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미국의 벤프레이트 장군 그분을 제가 지난 6.25를 전후해서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전쟁에 대해서 또 관심도 많았고. 근데 그분이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이제 사망을 하시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군용기를 갖다 오렌지 해서 이승만 박사 유해를 모시고 장례식 끝날 때까지 한국에 와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처럼 모신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왜 이승만 박사를 그렇게 존경하냐 했더니 그분은 강철 같은 사람이고 나이가 그때 70이 넘어가서 80이 다 됐는데 그분한테 강철 같은 사람이고 투철한 애국자였다.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벤프레이트 장군 우리나라 국군의 상파 역할을 하신 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4년제 역사를 만들고 우리나라 육군 병력을 20개 사단을 증편해가지고 오늘날의 강국을 만드신 거죠. 벤프레이트 장군은 돈상도 우리나라에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부산에 이렇게 낙동강 구석에 몰렸다가 다시 역정을 해가지고 반전을 해서 압록강까지 다시 간 그거는 이승만 박사의 리더십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만 박사 온갖 이 미국 사실 미국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승만 박사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역경을 다 이긴 거는 이승만 박사가 그 동안에 그런 네트워킹에 있던 조연의 미국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그분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군인들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 매력도 정말 그런 투철한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윤 원장님이 좋아하시고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가끔씩 글을 올리는데 정주영 회장님
그 글이 제가 이제 좋아서 올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담담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해줄 것이다. 근데 되게 이렇게 우리 국회에서도 보면 소리 지르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배척당하는 거 많이 있는데 이 겸손하고 담담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우리를 진짜 강하게 하고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늘 다시 떠올랐습니다. 네. 우리 윤은기 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